선택한 책은 세계사를 뒤흔든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송경모님이십니다. 이 1964년생이시고 본래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투자자문 이쪽으로 오래 계시다가 어떤 인문학 책, 동양고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이 책을 이제 정리할 수 있어서 신문에다가 오랫동안 기고했던 것을 다시 이제 모아서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래도 이 서양 사람의 어법으로 쓴 책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강단에 계신 교수님들이 말하는 말들도 굉장히 우리한테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훨씬 더 이렇게 구어체적인 말로 이렇게 사상들을 알려줘서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었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철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지만 그중에 정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11분을 뽑아서 이렇게 해주셨던 책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떤 이름은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기도 해서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이 책 자체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한 사람씩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 읽으실 필요 없고 그냥 관심 가는 사람 한 명 한 명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30페이지나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문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말이 맨 뒤에 표지 뒷페이지에도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혼란에 휩싸여 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제일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운 게 싫으니까 이렇게 뭐 잘 해봐야지 하다 보면 차츰 이제 전체주의로 기결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과 사회가 모두 파괴되기 쉽다. 그 옛날 사람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지금하고 다를 바 없이 정말 혼돈과 경랑의 시대였었는데 혼돈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했던 그분들의 지혜를 빌려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맨 처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본래 이름하고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편향된 채 알려져 있어서 악마의 편집처럼 하다 보면 저는 다를 수 있고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말이 막 유명했지만 사실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루터가 한 말이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바로 잡자 하는 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의 세상과 어떻게 다 맞닿아 있는지 그 접점을 찾아내는 재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훨씬 더 좀 크게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알아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반성하는 능력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서 보면 이제 1번 이 각각의 사람 이름이 있고 가장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뽑아서 표지 뒷페이지에다가도 해놨고요. 이게 목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챕터 1은 아담 스미스인데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사람이고 개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발명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조화를 말한 도덕 철학가 아담 스미스 그리고 앙리드 생시몽 그래서 프랑스 지난번에 우리 왜 레미제라블 할 때도 생시몽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불태워 죽이고 생시몽주의자라고 막 이렇게 해서 도대체 생시몽이 뭐 어쨌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막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생시몽의 진짜 그거 그리고 생시몽을 저도 사실 굉장히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랑 좀 상당히 다르고 이상적인 산업사회를 꿈꾼 사람으로서 번영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장 바티스트 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기업가 정신 세상에 거의 우리가 쓰는 많은 말들이 대부분 다 영어인데 유일하게 정말 프랑스어를 번역하지 않고 전 세계가 똑같이 쓰는 말이 앙트러프레니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은 이 장 바티스트 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프리드리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 그러면 이게 음악가만 생각났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담 스미스가 잘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될 거라고 했던 것도 그건 영국에서나 가능한 거였었고 영국은 이미 그 앞에 한 100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조율해 왔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의 그게 잘 먹었던 건데 후진국에서 그거를 따라 하려고 했다가는 다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5장에서는 벤더빌트라고 해서 우리 이제 철도 산업으로 굉장히 이름만 많이 들어본 벤더빌트 대학교 이렇게 해서 그 개척 정신 앞에 사람들은 전부 다 유럽 사람들이었었는데 뒤로 가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신대륙에서 어떻게 개척을 해가는지 그런 개척 정신에 대한 거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퓰리처상 할 때 퓰리처 이름을 많이 들어본 퓰리처가 신문, 미디어, 컨텐츠, 정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지만 그 시대에는 사실 그런 거는 뭐 돈이 되거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발견하고 그걸 또 어떻게 대중과 같이 소통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고, 사실 이 책에서 제일 좀 뜻밖의 파레토라는 사람이랑 케언즈가 썼어요. 그래서 파레토도 80대 20 이런 것만 알고 막 그랬었는데 훨씬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도덕과 이성의 사회를 현실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막 지혜롭게 역사가 진보시키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인간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좀 더 낫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찰을 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파레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케언즈도 굉장히 뭐 어떤 사회주의적인 거, 양대 산맥으로 케언즈파, 하이에크파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 거에서 뭔가 영국 대학생들 같은데 그걸 뮤지컬처럼 해서 우리는 케언즈가 좋아, 막 케언즈가 다 맞아, 막 이렇게 우리는 하이에크가 좋아, 너네들 바보야, 우리 하이에크가 다 맞아, 뮤지컬처럼 노래하는 거를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대립하는구나, 그런 거를 재밌게 봤었는데, 이 케언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꼭 그런 거랑은 좀 많이 다르고 사회 사상가라기보다는 철학가에 좀 더 가까우면서 이걸 했는데, 오히려 이 뒤에 사람들이 이제 케언즈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어떤 거라고 하는 그런 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르크스 다음으로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유명했던 그 조지프 슌페터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의 견해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면,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계속 번영하다가 너무 번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지식인들이 번영해서 나태해지면서 이렇게 말로 스스로가 결국 파괴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너무나 우리 익숙한 창조적 파괴, 정말 혁신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의 상태를 파괴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슌페터가 한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거대 기업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건데,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개념을 이 미국의 조르주 도리오라는 사람이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나라조차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이게 다 사채 같은 걸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하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뭐 좋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채빚에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든 국가든 그 사채에 말려서 다 이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였었는데, 이 벤처 캐피탈은 정말로 될성부른 나무를 보고 같이 그거를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육성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키워주는 벤처 캐피탈에 의해서 90년대 말에 닷컴들이 생기고, 또 지금 현재 거대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창업의 개념으로 해서, 옛날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수가 되는 게 꿈이고 교수만이 뭐 세상에 가장 제일 위대한 것처럼 이렇게 했었었는데, 프레드릭 터먼에 의해서 대학을 나와서 취직할 생각하지 말고 그 창업을 해라,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취직을 위한 용도로 대학 공부를 하지 말고 대학 동안 너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하고 그거를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창업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스테펀드 정신을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이 책이 이렇게 얼핏 두꺼워 보여도 전혀 다른 11명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장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우리가 근대를 살아가는 경제 활동의 모든 것을 뿌린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이 개인, 인디비주얼, 디바이드가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바이드가 더 이상 안 되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발명된 개념이라는 것도 저는 참 신기했었어요.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개인이 옛날처럼 어떤 신분 사회에 의해서 쭉 내려온 거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나의 능력이, 그게 빵을 만드는 기술이든 뭐 옷을 만드는 기술이든 그 무엇이든 예술을 하는 능력이든 나의 노력과 능력이 곧 나에게 자산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옛날처럼 그냥 왕이 그때그때 마음먹은 대로 막 저놈을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법이 정확히 체계가 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잘 해줄 수 있는 근대라고 하는 모던 시대, 모던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그러면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뭐 르네상스 이후인가? 뭐 아니면 인쇄술이 발달해서 대중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때이던가? 대항해 시대가 돼서 세계관의 대전환이 되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이제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고 이런 건가? 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시점으로 이 아담 스미스의 개념이 된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스코틀랜드를 뭐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영국이라고 했다가는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큼 크게 가죠. 우리가 보통 중국 사람한테도 별 생각 없이 뭐 홍콩 사람한테만도 생각 없이 일본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일본 사람이냐고 하면은 정말 얼굴이 흑빛이 되죠. 그것처럼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영국이라고 전혀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이지만 나라가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더 국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라고 보는 거고, 근대를 연 모든 유럽의 지성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글라스고우 대학교 그리고 에딘버러 대학교 그곳에 있었던 세계적인 사람들, 그 데이비드 휴미나 우리가 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당시 거리를 걷다 보면 다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 사람들이 근대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기관차라든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것도 다 스코틀랜드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도덕 철학가였다. 도덕 철학하고 자연 철학, 자연 철학이 지금 말하는 사이언스랑 동의어고요. 그리고 도덕 철학이 어찌 보면 그냥 우리 지금 말하는 철학하고 동의어고, 학교 때는 왜 윤리라고 해서 배웠던 그런 모랄, 영어로는 모랄이거든요. 그래서 모랄 필로소피하고 도덕 철학, 자연 철학 이 두 가지가 세상을 뭐랄까 알 수 있는 지혜의 두 기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업의 용성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중요한가, 자유무역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담 스미스를 반대하는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한 거,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살이 붙여졌는데 30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담 스미스가 이런 이론을 사회 현상을 발견해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도 사실 영국이 그만큼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시스템이 뒷받쳐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에딘버러가 그 당시에 캠브리지나 가보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에딘버러나 이쪽으로 돌아와서 더 지식인들의 그걸 했고, 결국 에딘버러의 이 글라스고우 이런 지식 전통을 나중에 캠브리지나 옥스포드가 이어가서 지금은 최고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아담 스미스 위에 프랜시스 허치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데이비드 리카도, 마르크스, 또 옹호자들은 장 바티스트 세나, 그 레온 글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비심에 의해서 빵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빵 장수, 밀가루를 만든 사람, 농부 이런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잘 아주 재밌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시몽 같은 경우도 크게 워낙 생시몽 많이 하고 뭐 볼테르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소셜리즘 이런 개념이라서, 지금은 소셜리즘이 약간 사회 공산주의의 약간 순한 맛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좀 사회주의 같은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개념은 이 사회주의라는 이 소사이어티라는 말도 역시 발명된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당시에 이 단어를 해석하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랑, 생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이 공업사회, 산업사회를 만드는 거에 중요시 했었고, 산업사회가 돼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이상사회를 꿈꾸려고 한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지금은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이제 인본주의 경영, 옛날에는 막 이렇게 노예처럼 부리고 조금 주고 많이 벌고 막 이런 거였다면 인본주의 경영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거.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좋은 의미의 어떤 프리에 같은 경우도, 이 지난번에 우리 존 스튜어트 밀을 했을 때도 그 존 스튜어트 밀은 굉장히 자기가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 국가 단위로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작은 마을 단위의 협동체 정도가 이상적일 거라고 했던 것에서 이런 프리에 같은 경우가 다 그런 개념이시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의 어떤 사회주의 1.0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에 의해서 꿈꾸어진 그런 이상 사회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약간 좀 요즘은 속된 말로 뭐 빠라기도 하고 너무 이 팔로워들이 영웅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빠져서 막 사이비 종교처럼 돼버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정신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장 바티스트 세라고 해서 우리 뭐 맹큐의 정제학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데, 심지어는 거기에도 이제 저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더 중시하고 중시하지 않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저자의 색깔
스타일대로 이제 편집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을 전체를 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지금의 현대인의 생활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빼고는 하루도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죠. 기업이 만약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이 21세기의 세계는 없을 것 같은데, 기업가 정신을 처음 만든 게 이 장 바티스트 셰고, 또 이렇게 이제 막 이걸 하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처음으로 어떤 MBA 같은 기업가 그리고 경영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를 세계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이튼 스쿨이라든지 또 영국에서 다시 점점 뒤로 MBA 스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프랑스가 제일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이런 것들에 생기게 된 거에 가장 위에는 이 장 바티스트 셰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못 살 때 이미 굉장히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독일도 뭐 유럽의 나라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굉장히 낙후된 그냥 조그만 소도시 같은 나라들이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비로소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제 통합되면서 힘을 얻은 거라, 실제로 독일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짧은 역사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본래 옛날서부터 독일이 좀 과하게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제일 처음 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계몽이 발판이 돼서 늦게 개항했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호무역이 좋냐 자유무역이 좋냐 막 이렇게 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다 맨 처음 자기네들이 경제로 쳤을 때 유치원 상태, 국민학생 상태 이럴 때는 당연히 보호무역을 해서 다른 나라의 선진 문물들이 못 들어오게 좀 막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좀 힘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건데, 나는 유치원생밖에 안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막 그렇게 자유무역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는 전부 다 완전히 망했었고, 그거를 잘 지켜낸 영국도 처음에는 다 보호무역 했었고, 프랑스도 나폴레옹도 아주 철저하게 보호무역을 했었고, 미국도 맨 처음에 다 보호무역을 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다 이렇게 힘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였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옛날에는 뭐 외제차 살려 그러면 비싼 세금 내고 이런 거 다 당연한 거고 잘한 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발전된 상태에서 보고 나서 이걸 저랬어야 돼,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하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잘 생각해서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그걸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5번이 우리 뭐 모든 아메리칸 드림의 꿈이라고 하는 이 벤더빌트 그 철도 회사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학자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런 거라, 사람들이 굉장히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에 복음시대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기업가가 나쁜 사람인가를 막 이렇게 글로 현란하게 했지만, 사실은 너무 어찌 보면 지식인의 철없는 그런 걸 수도 있다. 퓰리처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부터 무조건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일면에는 다 정치만 있고 그런 것이었었는데, 이 사람 때서부터 처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퓰리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에서 흥미로운 거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때,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주겠지만 그 발판이랑 운송료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퓰리처가 잘 홍보를 해서 무사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퓰리처도 어려운 환경의 이민자였기 때문에 정말 그 이민자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미국을 향해서 처음 저 해안가에서 보는 그 자유의 여신상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이 파레토라고 해서 사회 현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80대 20의 법칙도 이 파레토가 한 거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루마니아의 그 경제학자가 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라, 소득이라는 게 이렇게 표준분포가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특정 계급에만, 소수에게만 부가 편중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능력주의 사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사람들이 뭐 역사는 진보하고 지난 시대보다 후세대는 더 나아가고 거대한 생명체고 막 이렇게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사람은 다 비이성적이고, 우리가 보통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다가 우연히 이상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또다시 부서지고 또다시 새로 만들고, 그런 역사의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약간 그 동양에서 순자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언즈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이런 거랑 하긴 좀 다르다. 그리고 뉴딜 정책을 무조건 이제 케언즈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케언즈 추종자들이 거기다 이제 좀 갖다 붙여서 명분을 더 얻으려고 했던 거다라고 해서 저는 이 책 전체에서 하여간 파레토랑 케언즈가 많은 거를 정말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멋쟁이로 유명한 사람인데 케언즈도 정말로 천재 오브더 천재고 단순히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재능이 있었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슌페터도 이 자본주의의 효용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악용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잘못하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인들이 지식에 현혹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뼈아픈 각성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가 다 돈의 역사이고 이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도 결국 다 돈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그거 할까? 그리고 또 종교 전쟁, 화형을 옛날에 마녀라고 낙인을 지키면 그 사람 재산을 공식적으로 다 몰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남의 재산을 뺏기 위한 거, 그리고 또 모든 전쟁은 다 돈을 빌려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또 탕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지금의 현대 사회도 훌륭했던 스페인, 포르투갈은 몰락하고 네덜란드가 뜨고 훌륭했던 네덜란드가 지고 다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었다가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국이 어떻게 저렇게 또 지고 미국이 부활하고 하는 것도 결국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거였었는데, 이때 우리 작은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이 하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어떤 발명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면서 발명품들이 세상을 빛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맨 뒤에 실리콘밸리의 그런 창업 정신, 옛날에는 공부가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학자 이런 거였었고 그냥 변호사, 의사 되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정신을 이 머리가 크리스탈라이즈 되기 전에 말랑말랑할 때 그 말랑말랑한 머리로 창업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고 하는 창업 정신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재미있어요. 사실 사상책이나 이런 게 그렇게 잘 익히는 책은 아니고 진짜 내가 이런 책을 왜 읽어야 되나 싶은데 이 책은 굉장히 쉽게 구어체로 잘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고 관심이 생기시면 다른 책을 읽게 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과학 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재밌고 이야기 막 있잖아 그 사람이 그랬었어 라고 하는 그런 투로 아주 재미있게 쓰여 있어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